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루 종일 상승했던 걸 단 2시간 만에 다 빼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이렇게 비트가 반등이 나올 때는 알트들은 꿈쩍도 안 하다가 비트가 하락하니까 똑같이 하락만 하는 정말 답답한 움직임이 알트코인에서 연출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오늘 알아보겠고, 자, 어제 제가 이 59.4부터는 매수를 한번 받아볼 만하다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었죠. 그 구간이 이 구간이었고, 이런 구간에서는 추매를 해볼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제가 공유해드렸던 이 하락 채널의 하단까지 정확히 찍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진입했다가 여기서 이제 물을 탔고, 그래서 평단이 지금 이 정도 구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약수익 중이고, 이렇게 매매 내역까지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거래 내역도 오픈 못하면서 익절했니 손절 나갔니 그런 유튜버들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 싹 다 걸으시면 됩니다. 자, 왜 여기서 손절이 안 나갔냐면 이 구간까지 보고 저는 사실 더 깨지면 더 추매를 할 생각이었고,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판단이 들었고, 자, 지금 작게 봤을 때 지금 이 구간도 작은 채널이 형성이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충분히 여기까지는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곳에서 절반을 익절할 생각이었고, 이 작은 채널에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런 곳에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가면 절반 익절, 그리고 이 채널에 닿고 만약에 깨진다면 한 차례 이런 아래에서 한 번 더 매수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이 들고, 자, 단기 관점은 그렇고, 자, 어제 영상에서 이 중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해제한다 이런 찌라시를 퍼뜨리는 유튜버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역시나 이런 찌라시들로 인해서 개미들한테 기대감을 불어넣고 폭락이 이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찌라시들 하나로 이 선동하는 유튜버들은 아는 게 없다, 걸으면 된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림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기술적 반등, 이런 구간이 나올 차례다 라고 생각이 들고, 힘있게 이런 식으로 올려준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게 아니라 이런 어중간한 라인에서 넘어진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열려있게 되는 겁니다. 그 구간이 1차적으로는 이 쌍바닥 구간이 될 것이고, 그게 한 57.6K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55K, 이 사이에서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말장난이다 라고 이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비트코인 상승입니다, 하락입니다 만 말하는 유튜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갈 시 이쯤에서 저항 구간이며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응 방법과 가능성을 제시를 하는 것이고, 그게 맞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 시장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거기에다가 베팅을 합니까? 예측은 하되 대응할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방향성을 만들어 놓고 대응을 하는 게 이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돈을 벌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반등이 시원하게 나와줘야 안심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런 구간에서 머무른다면 지금 혹시나 어제 잡으신 분들은 이런 곳에서 절반 익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곳이나 이런 곳에서 익절이 나갈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두가 지금 이 4월 달부터 계속해서 지금 5개월 정도를 횡보를 하고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간들 여기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올리면 빼고 올리면 빼고 올리면 빼고,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런 그림들이 개미들을 힘들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락의 관성에 젖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은 매수를 못하게 되고 이런 곳에서 홀딩을 못하고 팔아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비트는 자리를 안 주고 그대로 위로 올려버립니다. 비트코인이 그랬거든요, 여태까지. 그래서 저는 시즌 종료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뭐 다 떠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마지막 최저점이었고 이 자리를 앉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채널의 하단만 지켜준다면 이게 이대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내일부터 이어지는 잭슨홀 미팅 있잖아요. 거기서 또 어떤 힌트가 나와서 그걸 상승 재료 삼아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늘 비트코인이 급등 나오기 전에는 이런 무빙들이 많이 나옵니다. 올리고 털고 올리고 털고 계속해서 개미들이 이 하락 관점에 익숙해져 있을 때, 그러면 물려 있다가도 조금 상승해버리면 여기서 팔아버리거든요. 그때 올린다는 겁니다. 코인을 조금 한 2, 3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이 자리, 이게 한 55K 정도, 55에서 56 사이가 되거든요. 이 자리 오면 저는 쓸어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막 이렇게 공포일 때 겁나거든요. 못 사거든요, 사람들이. 여기서 만약에 깨지잖아요, 찐 공포가 시작될 겁니다. 이때가 정말 마지막 매수 타점이다. 이 구간이 온다면 현물 포함한 선물 모두 추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너무 지금 개미들도 그렇고 하락의 관점에 익숙해져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심리들을 이용해서 고래들은 상승을 시키는 거거든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국 쪽 찌라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이 중국 쪽 호재는 믿는 게 아닙니다. 홍콩이 됐든 웬만해서는 호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바로 어제 기사입니다. 이 중국 최고 법원이 암호화폐를 자금 세탁 방지법에 명시하면서 암호화폐를 범죄 취급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 중국의 자금 세탁 방지법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일단 암호화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보안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분 증빙 그리고 뭐 이체 내역 등 모든 것들을 이 공산당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기준도 엄청나게 깐깐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국은 공안들의 힘이 굉장히 막강하잖아요. 자, 막말로 이 알트 재단 관계자가 중국에 방문하면 어떠한 구실을 만들어서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 공산당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도 감금했던 게 중국 정부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 미쳤다고 암호화폐를 해제하겠냐 이겁니다. 얘들은 규제를 풀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14년 동안 지금 CBDC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승시켜서 개미를 털어먹기 위한 그런 재료밖에 쓰이지 않는다. 이 중국 규제가 풀린다면서 호재랍시고 떠드는 유튜버들은 이 기본 상식도 없으면서 찌라시만 뿌리고 선동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를 안 해본 티가 난다는 거죠. 거래 내역도 오픈 못하고 실시간 포지션 잡은 것도 공유도 못하고 그런 유튜버들한테 뭘 배울 게 있겠습니까? 그죠? 절대 찌라시에 의해서 뉴스를 보고 매매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의 인사이트를 늘리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도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인사이트와 함께 이 차트 분석이나 공부도 하셔야겠죠. 자, 제가 매매법 한 가지를 가져왔는데 이 레리 윌리엄스의 프랙탈 지표입니다. 이 프랙탈을 이용한 매매법인데 승률이 굉장히 좋은 매매법입니다. 저희 소속 애널리스트 윤 대표님께서 올려놓은 매매법인데 그중에서 제가 괜찮게 보고 있는 이 윌리엄스 프랙탈 지표입니다. 이 트레이딩 뷰에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순서대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지표 세팅 한번 해보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표 설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카카오톡 문의하기에 저희 공식 채널에 윌리엄스 프랙탈 지표 세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세팅하는 방법이나 뭐 어떻게 몇 분봉으로 해야 될지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교육자료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도대체 지금 알트가 왜 꿈쩍도 안 하는지, 비트는 상승하는데 알트는 가만히 있고 비트가 하락하니까 덩달아 알트도 하락하는 근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바로 이 블랙타워 캐피탈을 설립한 아리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 인물이거든요. 최근에 미국 팟캐스트 방송에서 발언한 게 굉장히 파장이 큽니다. 뭐라 그랬냐면 그동안 이 SEC에서 알트 재단을 조사하고 규제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알트가 아니라 그 위 알트코인에 투자한 이 벤처 캐피탈 VC를 조져버린다는 겁니다. 자, 통상 이 VC는 알트 재단에 투자할 때 블록들도 싸게 코인을 받는데 바로 이것에 관련해서 이제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벤처 캐피탈이 이 돈을 알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결국 알트코인들은 이 VC들이 급등을 만들어내고 개미들이 올라타고 그런 구조가 반복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자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힘을 못 내고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SEC가 이 VC를 때리기 시작하면 기존에 이 리플을 많이 괴롭혔잖아요. 리플을 때리듯이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VC들 제도권 진출 자체를 막아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VC들한테는 굉장한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VC의 알트 재단 투자가 지금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메이저급 알트가 아니면 대부분 알트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고 지금 이 VC들의 투자가 없으면 언제든지 파산하거나 상폐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개발 비용과 이 생태계 이런 확장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소문이 사실대로 밝혀진다면 이제 알트코인들은 많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미 대선과도 엮여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 트럼프가 이 SEC발 규제를 풀어주고 VC에 대한 규제도 없애줘야 알트가 강력히 오를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뭐라 그랬습니까? SEC 이 문어 대가리, 이 사람 아닙니다. 이 게리 겐세이를 사임시키겠다 뭐 이런 발언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국에는 트럼프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뭔가 큰 지금 하나의 호재거리, 이 새로운 논리가 탄생하려면 이 트럼프가 큰 걸 하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비트가 이 70K를 넘어서 신고점을 갱신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밑에서 좀 기다가 한 차례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곧 11월이 다가가기 전에 트럼프가 뭔가 하나 해주면서 급등이 나오면서 신고점을 갱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속해서 지금 하락 관점인데 이게 더 뚫리더라도 여기는 매수 타점일 뿐이다 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미 대선과도 연결돼 있다, 엮여 있다라는 소리가 뭐냐면 이 시장은 일단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확인받고 있습니다. 자, 매파적 발언으로 대표적인 이 대머리 연은 총재도 결국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드디어 언급을 했다. 이 매파적인 이 게리 겐슬러 닮은 이 연은 총재도 결국에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4월 금리 인하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이 4월에
폭락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그런 나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매파 중에서도 매파적인 그런 총재인데 이 사람도 이 유화적으로 지금 이 돌아섰다라는 것이 이 시장에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또 다른 매파 보험원 연준 이사도 어제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가 지금 현재 적절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매파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분위기는 좋다. 그래서 지금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이 시장에 딱히 악영향 끼칠 만한 악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경기 침체가 확실히 해소가 됐다는 그런 확신이 안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가 뭐냐면 미국의 기업들 파산 횟수를 나타낸 건데 지금 7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거의 고점까지 왔는데 물가 그리고 고용, 기업 이 3박자가 모두 안정이 돼야 이 경기 침체 우려가 100%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이 파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100%까지는 아니라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장투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희망 고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미국 대형 헤지펀드의 60%가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시장은 분명히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헤지펀드들도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이런 부분들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에 이 시장은 커지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시장은 나쁘지 않다. 근데 비트만 힘을 못 내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더 떨어져서 정말 또 한 번의 공포가 올지언정 마지막 매수 타점일 뿐이다. 결국에 비트코인은 신고점을 뚫으러 간다. 언제냐? 빠르면 11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선물하시는 분들이나 단타 치시는 분들은 이 매매법 활용 한번 해보시고요. 자, 실시간으로 제가 관점 공유나 중요한 정보들 속보들 바로바로 올려드리니까 편안하게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리고요.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렉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